한 해 전략, 한동훈 대표 전략이요? 지금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략을 보여준다는 뜻입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 방문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쭉 진행 중일 거예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잘 지냈어?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갑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서울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쟁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 결혼도 못해요. 대구, 경북, 우울경,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합쳐서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만나는 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TK 일정인데요. 구미 국가산업단지 방문이 있었고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수에도 뭐 반도체 관련 간 다음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도 있었네요. 그리고요. 오후 5시에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오후 7시까지 또 일정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요? 이거 화면 좀 볼까요? 사진이 좀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옆에 보면 아마 지지자들로 보이죠?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이고 방명록에도 썼다 그러네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방명록에 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 봤던 마지막 분의 이철우 지사. 사실은 이철우 지사를 만날까지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TK를 갔는데 안 만난 분이 한 명 있죠. 시청자 여러분 누군지 한번 짐작하실 거예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이 큰 안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담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망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하고 임영웅.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시장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섭섭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뭐. 자, 기회가 되면 뭐 만날 거다. 근데 이철우 지사 만났어요. 자, 요 행보와 관련돼서 최근 행보 좀 정리해 볼까요? 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 당규대표 취임 후에 릴레이 오찬, 특히 중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제는 여야 대표회담 이재용 대표 만났죠. 그리고 어제는 응급실 방문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비공개 방문했죠. 최근에 응급실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굽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까지 찾았어요. 최종 평론가. 네. 이런 일정들에 뭔가 일관된 게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까? 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릴레이 오찬 차담은 전혀 원외로서 사실은 당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비대하다가 왔으니까 예. 그런 이제 식사 정치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스킨십을 강화해서 당에 뿌리 내리겠다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영수회담이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이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어쨌든 상징적인 또 장면이고 그 이후에서 이제 사실 지금 본인이 의료대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거 해결하지는 안 된다고 증원 문제까지 거론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 현장을 가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체크를 한 거고 그다음에 바로 대구로 갔는데 대구야말로 지난 대구가 아니라 경북입니다. 경북이죠. 경북. 예. 근데 지난 11월 27일 날 대구를 갑니다. 그러니까 TK를 방문하는데 그때 가서 그 사실상 대구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놓치면서 연장하면서까지 그때 사인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이제 도토리 그려달라니까 절대 그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대통령을 상징하는 언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때 TK 방문이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정치 입문 직전에 있었던 그 최대 이벤트였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보수의 적통 세력임을 본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TK를 간 거고 또 어렵사리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났어요. 미팅이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본인 입장에서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못 만나도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보여줬던 상징 사례고 해서 저는 일관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용산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이슈를 선택하면서 본인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으로 본인이 끌어들고 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일정들이 굉장히 좀 하나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춘 부의장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일정들 혹시 이게 원외 대표잖아요. 약간 사실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최근에 유난 갈등 다시 불거졌는데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는 거냐,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 거냐, 뭐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뚜렷한 목적이나 컨셉, 뭐 전략이 보이진 않습니다. 한동훈만의 뭐 색깔도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차별화라는 게 뭐냐? 대통령과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인인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중에서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정치라는 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만나고 이견도 좀 조정하고 수용하고 협의하고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던지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도 회담도 작년 그 저번 주에 일요일 날 이루어졌던 것인데 저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저렇게 열심히 그냥 뭐 이철우 도지사도 만나고 이런 일정들은 글쎄요 취임 초기에는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가니까 취임 초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전국을 돌면서 여러 사람을 일단 만나야죠. 근데 예.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색깔 발휘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동훈 대표라면은 지금 좀 노련한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지도부라는 분들이 너무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없어서 그건 좀 노련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뚜렷하게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지? 한동훈만의 색깔은 뭐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왜 아직도 못 보여주냐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른바 최혜병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요. 당내에서도 살짝씩 의견이 다르네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입장 변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예.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다르죠? 이거 같은 당에서 얘기했는데 다릅니다.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이요.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네 분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앞에 OX 펜만 있죠. 이게 뭐냐면 당대표가 된 지 한 40여일 좀 지나갔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O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반반씩 딱 갈렸는데요. 두 분씩 다 갈렸어요. 그러면 내가 우선 제가 이제 X 한 분, O 한 분만 들어볼 텐데 X니까 장악 못했다예요. 박찬영 교수님은 아직 장악 못했다라고 판단하셨네요. 못했죠. 못하니까 63%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가 예. 대통령이랑 밥도 못 먹고 취소됐다.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잖아요. 그리고 의견 전달도 못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제3자 추천 특검도 아직도 발의 못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약속 오음도 못 써줬고 결국 당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 장악하고 있다고 보신 게 이승환 전 행정관이에요? 어떤 근거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당을 장악하지 못한 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출연 방법에서 연역적 리더십인 것 같아요. 장악해놓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리더십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귀납적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당내 상황도 빌드업입니까? 그것도? 네, 당내 상황도 들어보고 대통령실 상황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갈 바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지금 어느 정도 빌드업도 돼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고 정책 과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함께 제시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당내에서 논의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뭐 장악했다, 어림없다 이렇게 의견들 주셨어요.